위에 두 점에 대해서 OA를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A, B래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외분점 좌표를 물어보는 거겠죠? 분석. 외분점을 물어보는 문제겠구나.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뭘 알고 계셔야 되나요? 네,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머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 챙겨봅시다. 외분점 공식. 네. 그래서 제가 점 A, x1, y1, 점 B, x2, y2에 대하여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즉 외분점이죠. 그 점은 어떻게 나타내지냐? 이거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외분점은 여기 분할하고자 하는 비율의 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M-N 그리고 M-N. 그 모양 똑같아요. X좌표, Y좌표. 그리고 뭐가 먼저 나오냐면 뒤에 언급된 것을 먼저 써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보기 편할걸요? 엇갈려서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MN으로 그대로 들어가되 MX2 빼기 NX1. 그럼 여기 똑같이 MI2 빼기 NI1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외분점 미리 막 공부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억해 뒀냐면 비율 모양은 그대로 대신에 좌표는 반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외분점 좌표 똑같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 수 있겠죠? 그러면 OA라고 했으니까 O는 원점이에요. 그죠? 0,0. 그리고 A라는 점은요. 3,1. 비율을 이제 가운데 쓸 거예요. 2대1 외분점. 근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엇갈려 들어갈 거예요. 대신에 두 개를 어떻게 해서? 빼서. 그러면 분모는 2-1. 여기도 2-1. 그리고 엇갈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6 빼기 0. 그러니까 여기 6 빼기 0. 여기는요. 그 다음 2 빼기 0. 그러니까 2 빼기 0. 그럼 바로 나왔죠. 6이고요. 여기 2예요. 그래서 외분점은 6,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때 A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6이고 6이 A 자리구나. 그죠? 여기가 B 자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뭐예요? A 곱하기 B 12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초록색으로 쓴 개념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7번을 다 끝냈고 8번 한번 볼까요? 네. 좌표 평면에 직선 y는 2x 더하기 3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난대요. 네.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겠어요? 원의 중심이 뭔지만 알면 돼. 그치? 그럼 중심은 어떻게 찾죠? 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개념을 하나 알고 있을 거예요. 원의 방정식에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렇게 R인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 그럼 얘는 뭐예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런 형태로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중심 a, b야.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을 찾기 위해서 표준형, 이렇게 왼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식에서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표준형 체인지 해야 하는 이유, 중심을 바로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제곱 형태로 바꿔낼 거예요. 양 끝에서는 여기서 상수가 나오게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네? 그러면 얘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근데 상수 4는 없어졌잖아요. 지금 없어야 되니까 빼기 4. 여기에 y는 어떻게 됐어요? y 마이너스 a의 제곱하고 a 제곱 빼버립시다. 그리고 빼기 19는 0. 그럼 원래식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상수만 다 오른쪽 항으로 이동시킬게요. 네, 우변으로 이동시키면은 얘는 플러스 23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23. 거기에다가 a 제곱도 옮겨주면 되겠죠? a의 제곱도 옮겨져 버리자. 네, 이렇게 옮기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뭐 찾는 거예요? 상수만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 자료 뭐만 찾으면 돼요? 중심만 찾으면 돼요. 중심만 뭔지 알면 되는데 뭐예요? 중심은 2,a가 되겠죠. 이거 2,a야. 근데 이 직선이 얘를 지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를 대입하면 끝내면 되겠죠. 대입하자. 네. 그러니까 y값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2 곱하기 2 더하기 3에서 정답은 얼마가 되는구나? 7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도 여기다 이제 대입하게 되면 찾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상수 a 값만 구하면 되니까 중심만 바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서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원명은 당연히 연립방정식이겠죠. 네.
그럼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푸나요? 네, 문자를 좁혀 나가면서 풀어야 될 거예요.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자를 통일해 주는 게 문제 해설일 거다. 네, 한 문자에 대하여 통일하자. 문자 통일. 그러면 정리를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 줄 건데 x 또는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마침 y가 1-2x예요. 첫 번째 식을 보건데 y는 1-2x다. 네. 그러면 y 대신에 1-2x를 대신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k에 1-2x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분배 법칙을 쓰면 될 거예요. 분배 법칙. 자, 그렇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0이 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져야 된대요. 오직 한 쌍의 해. 그럼 어쨌건 쌍을 이루더라도 x의 값도 하나 있을 거고요. 그 x의 값에 따라서 y가 하나 있는 이런 한 세트가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거는 x도 하나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근이 한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즉 뭐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것의 근의 판별. 그럼 근을 판별하는 식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판별식 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형태인데요. 얘는 근을 어떻게 판별하냐면 d가 만약에 0보다 커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만약에 d가 0이에요. 네, 그러면 중근을 갖습니다. 하나의 실근이죠. 그 다음 세 번째, d가 만약에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요. 어쨌건 얘는 허근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체킹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내가 하나만 얘기하는 거니까 d가 0인 상황을 얘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판별식 구해볼 건데 마침 이 앞에 있는 게 짝수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d를 살펴볼게요. 그러면 k제곱에 얘네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분배 법칙 주의를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니까 k제곱에 플러스 k 마이너스 6. 걔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네, 0이 되어야 됩니다. 0.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식만 풀어주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는 0. 그럼 k의 값이 두 개 나오죠?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뭘 원해요? 양수 k의 값을 의미한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문자를 통일시켜줘가지고 범위를 좁힌 다음에 이제 여기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여기 근의 판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도 19학년 편에서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했는데 우리 아까 이전에 풀었던 문제, 대칭 이동했던 문제 중에서 최단을 구하면서 90도일 때 최단이라고 하면서 두 개의 직선 연립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수직이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수직일 조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분명히 이 내용 자체는 얘는 분명 이 직선에서 수직 조건만 알면 되겠구나. 네, 직선의 수직 조건. 그래서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을 알면 되는데 이렇게 기울기만 정해졌으면 될 거예요. 왜냐면 점이 어떤 거는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어쨌건 만나는 교점 지점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90도로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직 조건은 우리가 다시 개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 영향 주는 건 뭐라고요? 기울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직선하고 수직이게끔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겠죠? 그러한 숫자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3이 되겠죠. 끝났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 되게끔 하는 숫자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별다른 풀이 과정은 없고 이 내용만 아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문제 볼까요? 23번.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 그럼 당연히 이 단원 내용 뭐겠어요? 네, 평행 이동이 되겠죠. 이 단원 내용은 평행 이동이 되겠구나. 분석을 해보건데 평행 이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점의 좌표가 1,5일 때 A랑 B를 값을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잘 봐야 되냐면 얘가 도형의 이동이 아니고요. 그 도형들 중에서도 함수식의 이동은 아니고 점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개념, 점의 평행 이동. 점의 평행 이동. 그래서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점을 x, y라고 할게요. p,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도 있겠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무슨 이동한 점? 평행 이동한 점. 평행 이동한
점은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그대로 a만큼 더해주고 b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됩니다. 끝. 네. 그래서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한 문제예요. 그래서 a랑 b만큼 여기 좌표마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a, 여기 3 더하기 b,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요? 1,5랑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 1이고요. 이 값은 5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a의 값은 얼마다? 5다. b의 값은 2다. 그래서 정답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다? 7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만 아시면 돼요. 점의 평행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4번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24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다음과 같다 해서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겠죠. 단원명 당연히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거겠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서 충분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이렇게 성립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인데, 자, 그럼 이게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써보도록 할게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파악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진리집합 P가 Q 안에 부분집합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네. 이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이거를 막 마구잡이로 외우게 되면 이거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학교 시험 3자연성에서 제가 이 예시를 들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라니쌤이, 제가 라니쌤이잖아요. 네. 라니쌤이 여자이기 위해서 조건은 충분합니까? 네, 조건 되게 충분하죠. 전 여자니까요. 네, 그래서 라니쌤이 여자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해. 네, 그래서 라니쌤은 여자이기 위해서 충분하니까 라니쌤이라는 집합은 여자라는 집합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라니쌤은 여자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하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각각의 진리집합을 찾으면 되는데 이거 자체가 진리집합이 되고 있죠. P 같은 경우는 3 이상 4 이하다라는 게 진리집합이니까 걔를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볼게요. 수직선상에 표현해보자. 그러면 3 이상 동그라미 진하게 칠하고 그 다음 4 이하 이게 진리집합 P예요. 네. 근데 우리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 Q라는 진리 집합이 P를 완전히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Q가 이렇게 얘를 품고 있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Q라는 건 마이너스 K와 플러스 K 사이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K, 여기가 플러스 K 이런 상황만 되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K가 3보다 작고요. K가 4보다 크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쌤, 저는요,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헷갈립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미 여기는 막혀 있어요. 3하고 4가. 그러면 이 구멍 뚫린 부분이 이 지점까지 정확하게 오면 어떻게 돼요? 이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을 뚫고 나와버린 거죠. 이 뚫린 점이요. 이 지점까지 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P에서 이 3이라는 지점이 Q 집합을 뚫고 나와버린 거죠. 그럼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네, 등호는 없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끝났습니다. 이 첫 번째 부등식을 K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요. 얘는요 그냥 K가 4보다는 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게끔 하는 지점은 어딜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4보다도 커야 돼.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지점은 당연히 4보다 큰 이 지점이 되겠죠. 따라서 K는 4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수 K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4 다음으로 큰 숫자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구하는 정답 자체는 K는 5일 때 최소값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알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고요. 요 2차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이 지점이 0 되는 부분에서 0보다 작은 경우는 사이값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4번은 정답 5고요. 25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25번. 자, 좌표 평면이의 두 점 AB에 대해서 AB의 중점의 좌표가 1,2이고 AB의 3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4대3일 때 AB 길이의 제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좌표 평면상에 뭐 1,2 찍고 4,3 찍고 점 A를 미지수로 두고 하면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팁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문제의 단어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내분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 나와 있어요? 중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중점이라는 건 가운데에 찍힌 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똑같은 말로 1대1 내분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원명은 뭐겠어요? 네, 내분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내분점은 뭐니? 내분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니?
내분점 공식을 뭔가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분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두 점이 있어요. 네, 두 점을 그냥 나름의 팁을 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을 두시면 돼요. A, B라는 점이 있었어. 그 상태에서 얘의 중점의 좌표가 1,2인데요. 중점이라는 것은 얘가 지금 1대1로 내분하는 걸 중점이라고 하죠. 이렇게 1대1로 내분하는 것을 중점이라고 해요. 그 중점을 제가 그냥 P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P라고 두자. 네, 이 지점을 P. 그래 놓고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그러면 A, B를 안쪽에서 분할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내자거든요. 안쪽. 네, 그럼 3대1로 분할하면 어떻게 되냐면 3대1로 분할하면 되지 않을까? 3대1. 그래서 그 분할하는 점의 좌표를 Q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분할을 한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길이에 대한 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얘를 원래 좌표 평면상에 둔다면 얘가 1,2고 4,3이니까 이렇게 틀어놔야 되는데 틀어놓는다 한들 길이는 변화해요? 안 변화해요? 네, 변하지 않죠. 제가 이렇게 서있든 누워있든 제 키는 변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은 그럼 Q구나. 네, 표현을 해보세요. 그래 놓고 이제 보건데 그래? 그럼 이거를 만약에 4칸씩 이렇게 쪼개어 넣었다면 여기가 2칸인데 2칸이니까 1대1 내분 맞고 여기 3칸인데 여기 1칸이니까 3대1 맞네? 그럼 요 PQ 길이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즉 요 P점과 요 Q점의 길이가 요 좌표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얘는 1,2라고 했고요. 얘는 4,3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이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 길이는 AB 길이의 뭐가 돼요? 4분의 1이 되죠. 지금 나는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구나. 이 길이는 AB 길이의 4분의 1이야.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AB 길이의 제곱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4를 곱하면은 AB 길이는 4PQ가 되는 거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AB 길이의 제곱은 4PQ의 제곱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P점하고 Q점 좌표 이미 알죠? 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면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분점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 뭐도 알아야 돼요? 점과 점 사이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PQ 길이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해서 16PQ 제곱을 찾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념 정리도 할 겸 제가 공식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념 점 A가 x1, y1이고요. 점 B가 x2, y2일 때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x좌표 길이의 차이의 제곱 에다가 y 길이, y좌표의 차이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그게 AB 길이에요. 끝. 그래서 이제 요거 구하는 것처럼 PQ 길이도 구할 거예요. X좌표의 차이의 제곱 얼마예요? 9죠. 9. Y좌표의 차이가 얼마죠? 1이죠. 1의 제곱 1. 그래서 루트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될 건데 그 루트 10을 어떻게 한다? 제곱할 거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10이 될 겁니다. 10에다가 16 곱하는 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6 곱하기 10 해서 정답은 1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요. 길이에 대한 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두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꿀팁이에요. 굳이 막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 그려가지고 막 가시 그려가지고 1,2 굳이 4,3 찍을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분점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요. 26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26번 좌표 평면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있대요. 그래 놓고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4점짜리 문제답게 뭔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무슨 단어인지 잘 안 보이시죠? 그럼 핵심되는 단어들만 한번 보세요. 무게중심. 그죠? 무게중심의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무게중심 좌표에 대한 개념을 하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일단 분석을 해보건데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는 문제가 분명 나올 거야. 그죠? 풀다 보면은 무게중심 좌표 찾는 공식이 하나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직선과 2차 함수의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직선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얘 뭐도 나올 거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부와 직선 위치 관계를 좀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답이에요. 답. 내가 원하는 이 답이 A, B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랑 B를 찾아야지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무게중심 좌표 먼저 그냥 구해버리자. 그죠? 그럼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공식화해서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써드릴 거예요. 개념. 삼각형이 있는데
네, 이 삼각형의 좌표만 3개 알면은 무게중심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점의 좌표를 x1, y1, x2, y2, x3, y3라 할 때, 일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무게중심 G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시면 돼요. 네. 이거 아마 여러분 교과서든 뭐 아니면 기본 개념서든 연습 문제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공식화되어서 증명하는 것까지 다 다루셨을 거예요. 네. 요 내용 좀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사실 무게중심은요, 정의는 뭐냐면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이라는 거는 앞에 마주보는 이 대변의 중점하고 이 꼭지점이랑 이 은선이 중선인데 이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길이가 각각 같아요. 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좌표들을 싹 다 더해가지고 3으로만 나누면 되겠네. 근데 5라는 거는 원점이에요. 그죠? 원점이다. 그러니까 0,0이야. 그러니까 더 하나? 만하죠. 하나는 원점이니까. 그러면 점 A랑 점 B의 X좌표, Y좌표만 알면 끝나는 문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점은 그냥 0,0. A라는 점의 좌표 몰라. X1, Y1이라고 두자. B라는 점의 좌표도 몰라. X2, Y2라고 두자.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무게중심을 G라고 표현해 볼게요. 얘 G라고 합시다.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는 얘네 다 3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구나. 그래서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면 되니까 이 값들을 찾아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X1, Y1, X2, Y2라고 놨어요. 모르니까 현재. 모르니까 이렇게 뒀으니 얘는 어떻게 찾나 하고 보는 거죠. 봤더니 만나는 두 점이래요. 만나는 두 점. 만나는 두 점을요. 두 글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교점. 그럼 여러분 교점하면 떠오르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교점? 두 식 다 만족하니까 교점이지 여기 식과 이 식 두 개 다 만족하는 점이 교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그죠? 연립했을 때 x값이 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네들이 교점이다. 그럼 또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다? 얘네를 찾기 위해서 뭐를 할 거예요? 연립할 거다. 두 식을 연립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6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우리 x만 남겨놨잖아요. 그랬으니까 연립했을 때 x좌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항시킬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 우리 x좌표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본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인수분해 되어 예쁘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거 사실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지만 x1, x2를 굳이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찾으면 돼요? 이렇게 묶여있는 걸로 찾으면 돼. 얘네들의 더한 걸로 되어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x1하고 x2잖아요. 그죠? x1 또는 x2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만 알면 돼.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뭐를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념이 하나 추가되는데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을 알파 더하기 베타라 할 때, 알파와 베타라 할 때, 더하기 아니고 알파와 베타라고 뒀을 때 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네, 얘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의 근을 x1, x2라고 놨으니까 x1하고 x2를 더한 값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플러스 10이 되겠죠. 10이다. 오, 그럼 구했네? 그럼 여기 10이죠? 끝났어요. A 값 3분의 10입니다. A는 3분의 10이구나. 이제 B값만 찾으면 되는데 B는 어떻게 찾아요? X1 대입했을 때 Y1 값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따르게 되면은 Y1은 2X1 더하기 6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Y2는요. 2X2 더하기 6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쌤, 왜 이 식 아니고 이 식에 대입해요? 여러분, 1차 식이 더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2차 식으로 하면 식이 좀 더 복잡해지니까 어차피 답은 동일하게 나올 테지만 차수가 더 낮은 식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할 거예요? 더하는 게 목표. 그래서 y1 더하기 y2가 2로 묶어내면 x1 더하기 x2로 나오고요.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될 겁니다. x1 더하기 x2, 10이라는 거 미리 구해놨죠? 여기 10. 그래서 20하고 12를 더해서 32가 될 거예요. 32다. 자, 그럼 여기가 30이죠? 그럼 B값은 3분의 32.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 더하기 B가 되는 건데요. 확실히 단답형이니까 자연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3분의 42. 네, 정답은 14가 되겠습니다. 네, 단답형은 자연수로 답이 나와야 돼서 얘네 두 개를 더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네.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뭐냐? 무게중심의 공식, 요거를 하나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매번 증명해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얘 하나는 외워두시자.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계산할 때 써먹었던 건 뭐예요? 예,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네 두 개의 개념들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 더 있어요.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죠?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겠구나. 연립한 시기 이 부분들까지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점의 x좌표 두 식을 연립해서 풀자. x에 대해서 연립해서 풀면은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7번 문항으로 가볼게요.